그거 알아요? 장홍재 교수님이 저한테 톡으로 초파님의 나이를 물어보더라고. 설마. 내가 그랬죠. 누나야. 너무 좋아하면서 네. 나중에 만나면 누나라고 강력하게 외칠 거라고. 여기서 해명이 필요한데 네. 왜 너무 좋아했을까요? 아, 보고 있지, 홍재야?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가?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지금 야자 감독하다가 오셨습니다. 아, 정말요? 여자 감독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네. 지금 약간 좀 교사로서의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막 앉아 있어가지고 교사로서의 자아는 모자를 쓰면서 내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했는데 이게 다 장홍진 때문이니까. 왜 그 얘기가 나왔냐면은 네. 어제 막 축하 자리가 있었어. 어제 나왔어요. 그리고 저 책의 가장 핵심은 오른쪽 아래야. 추천사가 이정모 관장님, 김상욱 교수님의 내가 꼈어. 이야. 누구에게 부탁드릴까 하고 출판사가 저한테 문의를 했을 때 네네. 지체 없이 네. 가장 먼저 떠오른 인물이었다. 야. 항성님께 받아야지. 너무나 쉽고 재밌게 잘 쓰여진 책이 나왔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해볼 건데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5월 말에 발표된 따끈따끈한 논문이 있었는데 가끔씩 주요 저널 논문들을 한 번씩 훑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는 소개하기 어려운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소개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 내용이 어려워, 수준이 높아서 이런 차원보다도 기존에 진행되던 연구의 일부분이 조금 발전됐거나 그렇죠. 일부분이 조금 뭐 새롭게 뭔가 밝힌 게 있거나 어떤 거대한 메커니즘 중에 진짜 일부, 의존자 일부의 작용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 분야에선 진짜 중요하고 대단한 발견이긴 한데 대중들에게 설명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연구는 좀 더 지켜본 다음에 좀 더 묵힌 후에 이것이 좀 더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더 밝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을 해서 소개해드리는 게 더 좋죠. 근데 이제 그런 반면에 중간중간에 보면 이미 이제 기존에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뭔가 좀 정점을 찍은 연구가 있다거나 아니면 주류는 아니지만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논문을 기술한 과정에서 좀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해볼 요소가 있거나 이제 이런 지점들이 저는 좀 재밌어 보이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세 번째에 해당하는 즉 내용도 내용인데 사실은 결론은 되게 단순하거든요. 결론을 들으면 그게 왜 중요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 결론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수행했던 생각의 흐름이 있겠죠. 이제 그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을 해놓은 좋은 논문인 것 같아서 이거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사실은 제가 골랐었어요. 네. 근데 그 논문이 뭔지를 얘기를 안 해주셨잖아요. 아 맞군요. 네안데르탈인들의 어떤 유물이나 뭐 어떤 생활 양식들이 남아있는 유적지가 있잖아요. 그 유적지가 여러 군데 발견이 됐지만 그 중에 한 군데에서 좀 특징적인 돌이 하나 발견된 거예요. 네. 오. 그냥 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돌이긴 한데 네. 그게 이상하게도 그 연구자들의 눈에는 그것이 놓여진 주변 환경이나 맥락을 봤을 때 너무 튀어 보였던 거예요. 2022년 7월에 발견된 돌이었는데 그동안 수많은 과정으로 분석을 한 끝에 2025년 5월 24일자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 이것은 초파 실사판이 나와가지고 나왔죠. 네, 그래서 한번 귀여워서 넣어봤고요. 코는 파란색으로 잘 살아있죠. 오른쪽은 이제 여름이 다가와서 초파리의 시기가 왔습니다. 네. 이파리 시기가 와서 한번 반갑게 넣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주시죠. 깜찍하네요, 슬라이드들이에요. 네. 네안더는 사실 네안데르탈인을 왜 네안데르탈인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냐면 네안더 계곡에서 처음 발견됐기 때문에 그것을 따서 이제 네안데르탈인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네. 네안데르탈인의 돌을 분석을 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돌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마음으로 탐정처럼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3,000년 전 어느 날입니다. 우리는 네안데르탈인이에요. 집을 나섰어요. 집을 나서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어느 쪽이든 감정을 이입하시면 돼요. 아버님의 이입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네. 아이에게 이입을 하셔도 좋고 집을 나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밖에 나가서 외출을 하고 집으로 다시 들어올 텐데요. 예. 약간 심리 테스트처럼 이제 집에 가자라고 하는 순간에 당신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뭐 다양할 수 있겠지만 유추하기로는 그 당시 환경에서 뭔가 채취할 수 있거나 뭐 네. 구할 수 있거나 주울 수 있는
뭔가겠죠? 네안데르탈인입니다. 아래에 있는 거 보면 호모사피엔스의 두개골과 네안데르탈인의 두개골인데요. 당연히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오른쪽이 네안데르탈인이죠. 왼쪽의 호모사피엔스에 비해서는 두개골이 좀 훨씬 더 크고 골격이 큼직큼직한데 뇌 용적은 뭐 비슷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5년 5월 24일에 고인류학과 고고학 학술지에 발표가 된 논문입니다. 저 지역에는 네안데르탈인 유적지가 여러 개 발견이 됐었어요. 유럽에 특히 스페인 지역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몇 가지 사이트들이 있는데 새롭게 발견된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2014년, 2019년, 2021년, 2022년, 2023년에 걸쳐서 대여섯 차례 동안 발굴도 하고 조사도 하고 이런 걸 많이 해왔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2022년 7월에 특별한 게 발견이 된 거예요.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지점의 지도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 삼각형으로 표시된 지점이 이번에 발견된 동굴이었고 오른쪽이 그것을 이제 파고 들어간 부분입니다. 오른쪽 위에 사진을 보면 뭔가 초원이죠. 들판이고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데 그 아래쪽 빈 공간이 되게 크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냥 있을 땐 몰랐겠지만 집안이 좀 침식되고 이렇게 내려앉으면서 그 동굴이 좀 드러나게 됐고 여기 뭔가 공간이 있는데 하고 이제 조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안쪽에 오른쪽 아래 사진처럼 넓은 공간이 있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원래 동굴이라기보다는 저렇게 털을 잡고 살다가 그 위에 다양하게 지질학적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위에가 덮였던 거예요. 지질학적 기록들을 조사해 봤을 때 주변에 역시 강이 있어서 홍수가 여러 차례 일어났었고 홍수가 일어나게 되면 뭐 진흙이나 이런 토사물들이 덮이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 수만 년 동안 그 위에 켜켜이 퇴적이 되면서 덮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묻혀 있다가 어느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던. 그래서 거기 안을 파고 들어갔는데 이제 밑에 바닥이 좀 다져진 부분들이 아까 사진에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지층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게 아까 보셨던 그 지형을 지질학적으로 잘라놓은 것처럼 분석한 건데요. 16개 정도의 층소로 구분이 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연대별로 막 했을 때 당연히 위에 쪽으로 갈수록 아까 나무나 들판이 있던 것처럼 유기물이나 강에서 넘어왔을 것 같은 그런 진흙들로 접혀 있었고 그 다음에 저기 2번으로 되어 있는 그 층으로 오면 큰 돌멩이들이 막 많이 박혀 있는데 그건 아마도 동굴이었던 것에 천장이 막 무너지고 그러면서 큰 돌이 떨어져 나왔는데 홍수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진흙이랑 이런저런 거랑 섞이면서 그 층이 만들어진 것 같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뭔가 툭 들어간 그 공간이 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이제 동굴로서 기능을 했던 공간인 것 같다. 어떻게 알았냐면 그 위쪽에 있는 동굴이 무너지면서 파편 같은 게 좀 떨어지기도 했을 거잖아요. 그 떨어진 암석 조각들이 공간 아래에 있는 바닥층에서도 발견이 됐나 봐요. 그런 것들을 분석해 봤을 때 여기가 집이었겠구나 이런 걸 유추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그것만으로는 사실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동굴 바닥에 다양한 것들이 발견이 됐는데 그 유물들이 기존의 다른 네안데르탈인 주거지에서 발견됐던 것들과 비슷한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그 중에서도 그 동굴 벽에 해당하는 바닥과 벽에 해당하는 그 지층들이 착착착착 분석을 해놨는데 여기서 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으실까요? 글씨 말고 저 동굴 사진에서 D층에 저 박힌 돌이 마음에 쓰입니다. 맨 아래에 박힌 돌도 신경이 쓰입니다. 학자들도 저기를 이렇게 했을 때 유난히 크게 박혀있는 돌들이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뭐 D층이나 그 위에 있는 층에 있는 돌들은 동굴이 아까 무너지면서 그 떨어져 나온 파편들의 성분과 일치하는 걸 찾았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면서 좀 큰 조각이 떨어졌나 보다. 근데 끝까지 해결이 안 됐던 거는 H층에 바닥에 깔려있는 저 좀 큰 돌 있잖아요. 연구자들도 파란색으로 마킹을 해놓긴 했는데 바닥에 가만 보시면 저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하늘색 뭐가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게 뭔가 얘는 좀 조사해봐야 될 것 같아. 얘는 유물일 수도 있고 자연적인 돌이 아니라 네안데르탈인이 사용하던 도구이거나 아니면 좀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뭔가 분석해야 할 대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얘네는 같은 층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다 해놓은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닥에 있는 커다란 그 돌이 신경이 유난히 쓰였다. 주변에 보면은 지금 저희 오른쪽에 H층에 대한 설명을 써놨는데 H층 자체는 한 22에서 24cm 두께로 되어 있었고 주요자들을 보면 되게 고운 모래랑 미세한 진흙 같은 입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군데군데에 자갈 파편들이 박혀있다. 그 다음에 사냥해서 갖고 왔을 것 같은 그런 동물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거죠. 저 돌은 아무래도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성분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저거의 성분이 화강암으로 나왔어요. 보통 주변에서 발견된 다른 돌멩이들을 봤을 때 변성암들이 많았대요. 좀 더 조사해볼 필요가 있겠다.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거기서 발견된 건 아니고요. 기존에 다른 데서 발견됐던 네안데르탈인의 유물들인데 석기도 종류가 생각보다 꽤 많고 건축 양식처럼 석기들도 양식이 있어서 무슨 풍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무스테리안 석기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보시는 것들이 대표적인 무스테리안 석기로 이제 검색이 되길래 참고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거든요. 소위 말하는 뗀석기 있잖아요. 네. 우리 구석기 시대에 사용했을 것 같은 탁탁탁 쳐내가지고 뭔가 날 부분을 만들어서 뭐 돌도끼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촉 같은 걸 만들어서 뭔가 나무 끝에 매달아서 뭘 찍어내거나 아니면 이제 긁어내는 용도로 동물의 가죽 표면에 있는 고기를 긁어내서 이제 살점을 뜯어 먹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맞아요. 연천에 가면은 전곡 선사박물관이 있는데요. 그렇죠. 거기 가시면 관장님이 가끔 행사로 뗀석기를 직접 만드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네안데르탈인의 유적에서 많이 발견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기에서도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됐어요. 좀 특징적인 돌들이 총 23개가 발견이 됐대요. 이게 바로 그 유적지에서 발견된 돌들이에요. 23개 발견됐다고 했는데 네. 보시면 이제 스타일이 비슷하죠. 비슷하게 깎아가지고 떼가지고 날을 세워서 아마 도구로 사용했겠거니가 그냥 봐도 유추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바닥에 있던 그 큰 돌은요. 이렇게 안 생긴 거예요. 주변에 다른 돌들 보이잖아요. 저 빨간색으로 이제 마킹되어 있는 네. 색깔만 봐도 튀죠. 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쟤는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쟤를 이제 집중 조사하기 시작한 거죠. 위에서 이제 내려 찍은 사진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다른 것보다 유난히 커요. 최대 11cm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네. 저 큰 돌은 세로 길이를 쟀을 때 21.4cm라고 했거든요. 가로 세로 높이 따져봤을 때 일반적으로 주변에 있는 다른 돌보다는 2배 이상 정도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표면에 보면은 뭔가 좀 파인 자국들이 있는데 네. 저 양상도 다른 돌이랑 다른 거예요. 왜냐면 다른 돌은 누가 봐도 이건 석기 도구로 사용한 것처럼 일부러 이렇게 한 자국들이 있는데 저거는 사람이 찍었다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자연스럽게 생겼다고 하기에도 잘 모르겠고 그래도 유물이니까 마음대로 막 파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여리저리 봐야 되니까 이제 3D 스캔을 일단 하고요. 표면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 돌을 이제 가지고 각종 분석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결과들을 하나하나 같이 보려고 해요. 자, 제예요. 확대를 해보니까 조금 더 진짜 사람 얼굴 같아. 슬퍼 보여. 얼굴에 상처 있는. 처음에는 돌 자체가 뭔가 특이하다고 생각해서 봤는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가운데 점이 있는 거예요. 저 점은 대체 뭘까?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죠. 곰팡이나 유기체 같은 게 표면에 좀 자라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죠. 이제 그 중에 대체 뭔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가볼까요? 왜 이렇게 신났어요? 잘 받아주시니까요. 나 뭘 받았지? 딴 데 가서 이런 얘기하면 이런 거 왜 연구하냐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맨날. 이런 거 왜 연구해요? 이런 게 왜 신기해요? 이거 연구하면 돈이 되나요? 그래서 어디다 쓰는데요? 돈이 되나? 이런 데도 연구비를 주나요? 막 이런 것들 맨날 물어본단 말이 5가지. 돌파하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다. 아무튼 이거 약간 저 야자 감독하면서 약간 왜? 정신이 나가가지고 왠지 라인 맞추지 않았나요? 제가 쓰고 보니까 근데 래퍼였어. 유난히 눈에 띄는 돌 하나. 왠지 마음에 밟히는 점 하나. 이렇게 하는 거야. 잘한다. 역시. 자, 이제 돌을 낱낱이 분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아까 3D 스캔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방으로 돌려가면서 이 돌에 대해서 표면을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홈과는 다르게 슬픈 눈코입 같다고 하시는 눈과 입에 해당되는 그 부분 홈이 유난히 깊게 파여 있고 다른 부분은 깎인 부분을 봤을 때 자연적으로 충격에 의해서 그냥 스크래치 나거나 이런 식으로 충분히 생성될 수 있는 홈인 것 같다. 이런 판단은 들었대요. 근데 이제 편의상 눈 부분에 해당하는 저 홈은 유난히 직선이고 규칙적으로 파여 있다는 거죠. 입부분에 해당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진에서 보면 좀 직선상에 좀 깊게 파여 있는 이런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네. 다른 것과는 다르게 역시 저 세 개의 홈이 뭔가 좀 특징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도구로 쓰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망치 같은 걸로 썼을 수도 있고 진짜 돌을 그런 식으로 사용했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홈의 패턴이나 아니면 뭔가 떨어져 나간 돌의 패턴들이 있을 텐데 조금 더 다른 것 같다. 빨간 점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저 빨간 점을 그렇다고 이제 무조건 긁어내면 손상이 되니까 가장 최소한으로 노란색 점 3개 있죠. 네. 저 부분에서 미세 시료를 이제 채취했다. 이제 어떤 원소로 되어 있는지 이제 화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조금 더
미세한 분석을 하는 것도 하는 건데 이미지 처리로 한번 분석을 해봐요. 그 다음에 저 홈들에 대해서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저렇게까지 확대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빛을 쏴서 반사해내는 것들을 가지고 굴곡을 다 잡아낸 거거든요. 네. 여기 보면은 그냥 파인 홈 같지만 저 미세하게 저 등고선 같은 경사들이 계속 있고요. 저런 것들을 보면 이게 인위적으로 생긴 것인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생긴 것인지 아니면 큰 충격에 의해 생긴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뭔가 긁힘으로 생긴 것인지 이런 게 분석이 가능하대요. 입 부분의 홈 거기 비교해 보면 패턴이 약간 달랐대요. 눈 부분의 것들은 뭔가 직선의 규칙적이고 이렇게 이제 파낸 것 같은 이런 모습이라면 입 부분은 뭔가 좀 불규칙한 요철이 나 있는 걸로 봐서 좀 더 사람이 서툴게 뭔가를 파낸 것 같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눈 같은 게 있으니까 혹시 입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 이 부분에 홈을 좀 크게 파면 좋지 않을까 해서 기존의 홈을 일부러 좀 더 이렇게 넓혀놓은 것은 아닐까? 이제 이런 식으로 유추가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연구자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하니까 항성인 같은 추측을 하게 돼요. 혹시 이거 진짜 눈, 코, 입 아니야? 이런 이 생각을 돌에 하게 돼요. 눈, 코, 입. 날 만지던 네 손길. 작은 손톱까지 다. 사람이 얼굴에서 보면 눈 두 개 이제 코, 입이 있잖아요. 네. 사람이 보면 눈의 위치가 있고 입의 위치가 있고 코의 위치가 있을 때 네. 지금 코에서 양쪽 눈까지의 길이, 코에서 입까지의 길이 이렇게 쟀을 때 코에서 양쪽 눈까지의 길이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추측을 하게 되고 길이를 한번 측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눈에 해당하는 게 지금 A, B로 찍혀 있고 코로 추측되는 그 부분을 C라고 잡고 입으로 추측되는 부분을 D라고 잡았거든요. 네. A, C랑 B, C는 우리가 만약에 눈하고 코라면 거리가 비슷해야 되는데 실제로 60.64랑 61.81로 거의 비슷하죠. 네. 게다가 C하고 D의 길이를 보면 이제 75.60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또 A랑 D까지의 거리랑 B랑 D까지의 거리가 또 비슷해요. 오. 양쪽 눈에서 입까지의 길이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봤을 때 이제 눈의 아랫변이라고 한다면 코를 꼭지점으로 해서 이등변 삼각형이 그려지고 다시 입을 기준으로 이등변 삼각형을 그릴 수 있잖아요. 뭐 네. 정밀하진 않지만 그것처럼 이제 저 돌도 그게 성립되는 위치에 하필이면 그 홈이 파여 있고 하필이면 그 점이 찍혀 있는 거죠. 이게 과연 우연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알고 보니까 우연이야. 맞아요. 우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눈, 코, 입인가? 진짜로 연구자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정점을 찍는 게 저건데 빨간 점이 그냥 봤을 때는 그냥 빨간색 동그라미 같았지만 그거를 대비를 세게 줘가면서 이미지 처리를 하니까 저 모습이 나왔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불현듯 들죠? 저거 혹시 나 민증 만들 때 손 찍었던 건데. 그래서 연구자들이 이것을 스페인 경찰청 법의학과에 도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법의학과라면 당연히 지문 분석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조직이잖아요. 우리나라로 왔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나라가 짱인데. 지문이라면 갖춰야 하는 조건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저 선들 사이의 간격이 일정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요. 완전 똑같진 않아도 비슷비슷하게 이제 유지가 돼야 되고 능선 사이에 지문이라면 형성되는 그 특징적인 점들이 있대요. 네. 그 부분들 3개가 충족이 되면 사람의 지문인 것 같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 부분들을 잡아서 분석을 해봤더니 네. 지문하고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 와. 대박이다. 왼쪽에 위아래에 있는 게 거기 돌에서 발견된 그 빨간 점이고요. 오른쪽 위아래가 있는 게 진짜 사람의 지문입니다. 특성들을 잡아서 비교를 했더니 이거는 사람의 지문에 굉장히 가깝다. 누군가 손으로 찍었다. 신기하다. 손으로 일부러 찍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연히 찍혔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손자국이다. 지문이 이렇게까지 남을 수 있어라는 의심을 할 수 있죠. 여기에 뒷받침해주는 거는 선행 연구라는 게 있잖아요. 과학에는. 그렇죠.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